예,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갑질 의혹 논란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테니까 잠시 이 육성을 듣기 전에 잠깐 심호흡을 하신 뒤에 살짝 귀를 막고 들으시면 좀 더 나으실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죠. 1년 전 엄동설안의 내란 극복을 위해 애쓰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가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를 내가 도대체 몇 번을 더 해야 알아듣니? 너 대한민국 말 못 알아들어? 기사 검색해서 보고해라. 도대체 얼마나 더 얘기를 해야 네 머리에는 그게 이해가 되니? 너 뭐 IQ 한 자리야? 야! 야!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 입이라고 그게 터졌다고 그냥 막 네 맘대로 그러고 떠져? 예, 저렇게 인턴 직원에게 크게 호통을 치고 야! 야! 소리를 지르는 장면 때문에 과연 장관 후보자의 능력을 떠나서 인성이 이게 말이 되느냐라는 지금 지적을 받고 있는데 강성필 부대변인. 네. 책에는 또 갑질 근절이 정치하는 이유다라고 했어요. 이건 좀 물론 이건 2014년에 발간했고 저 녹취는 2017년이니까 3년 동안에 생각이 달라졌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좀 너무 다른 거 아닙니까? 제가 요즘 웃자는 얘기로 국민의힘의 공천 시스템을 믿었건만 어떻게 이렇게 배신할 수가 있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국민의힘 탓이다 이겁니까? 아닙니다. 근데 그러니까 정치인의 발언을 하면 참 신중해야 된다는 게 다른 것도 아니고 갑질 근절이 정치하는 이유라는, 사실 이런 제목의 정치인의 책들은 드물거든요. 예. 근데 이제 몇 년 지나가지고 사실 그 장본인이 본인이었으니까 이제 본인에게 하는 말이 돼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뭐 어떤 변명을 하겠습니까? 청문회까지 갈 수 있어요? 아니면 청문회 전에 낙마할 수도 있다고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갑질과 관련된 이런 후보자들의 논란이 나왔을 때 직접 피해 직원에게 가가지고 무릎 꿇고 사과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근데 드렸어요. 한 보도에 따르면 사과를 받는 걸 거절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피해자가. 맞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그러니까 과거에 강선 의원 같은 경우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직접 가지 않았거든요. 뭐 연락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 근데 지금 이해운 후보자는 본인이 찾아가서 사과하려고 연락을 취했는데 그 피해 직원이 만나기 싫어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해서 시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알겠습니다. 그 시도가 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하면 청문회에서 한번 기회를 주는 것도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예. 송영훈 전 대변인. 2014년에 썼다고 하는 책하고 2017년 이해운 후보자의 녹음 파일을 비교를 해보니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고자 하는 의도에는 잘 부합하는 인사라는 생각이 뭡니까, 들어요. 그게? 왜냐하면 이재명 정부의 재정 정책은 누구나 다 알다시피 확장 재정 아닙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곳간 퍼주기에 가깝죠. 그런데 보수 진영 출신의 인사를 왜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임명하고자 하느냐. 평소에 재정 건전성을 강조해온 그런 이해운 후보자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임명이 돼서 이재명 정부의 확장 정책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해주는 그런 이름표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본인의 말과 글을 쉽게 배신할 수 있어야죠. 엊그저께까지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던 분이었지만 이재명 정부의 장관 임명장을 받는 순간 국가 부채가 이렇게 늘어나도 괜찮다라는 합리화 기제로 작동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저렇게 2014년에는 갑질 근절이 본인의 정치하는 목표였다고 하다가 2017년에는 3단 고음으로 고성을 지르면서 인턴 보좌진에게 참 인격 모욕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는 그런 이해운 후보자의 모습이야말로 이재명 대통령의 숨은 임명 의도에는 잘 부합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지금 얘기는 송영훈 전 대변인의 개인 의견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뭐 지금 터지고 있는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코노미석을 비즈니스석으로 바꿔달라는 것에 대해서 왜 이걸 내 돈 들여서 바꿔야 하느냐는 의혹, 또 집안에 있는 프린터기를 고쳐달라는 것을 직원한테 시켰다는 의혹, 또 아들의 해외에서 귀국할 때 공항 의전, 공항에서 마중을 나가달라는 그런 의혹 등등의 참 많은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또 어디서 어떤 녹취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국회의원들이 다 그런 건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해운 후보자 오래 버티지 못할 것 같다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 게, 왜냐하면은 이코노미석에서 비즈니스석으로 그 업그레이드 하려면
돈 내면 되잖아요. 뭐 몇백만 원 내면 됩니다. 본인 마일리지도 있을 건데요. 근데 그 돈이 아깝다라고 하면 좀 힘들더라도 이코노미 타고 가면 되잖아요. 2016년이면 지금부터 10년 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해운 의원이 뭐 그렇게까지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도대체 이해운 의원이 얼마나 어려우신가? 왜냐하면 남편이 유명한 경제학과 교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두 분이 이렇게 벌면 쌍끌이로 벌면 여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왜 저렇게 하시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2016년은 아닙니다. 2024년 재작년에 총선이 있었잖아요. 네. 총선 출마자들 재산 신고하잖아요. 재산이 얼마냐면 162억 5,304만 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체 당선자 말고 출마했던 사람 중에서 17등이었어요. 그러면 2016년에 뭐 돈이 없었겠습니까? 그때도 몇십억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은 더군다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해운 후보자 남편은 아주 유명한 대학의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고 그다음에 시아버지 어떤 분입니까? 우리나라 내무부 장관하고요. 4선 의원까지 하셨어요. 예. 그 정도 집안이면 노블리스 오블리제 이런 것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선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저런 것까지 비즈니스석까지 그냥 탈탈탈 털어가지고 자기 돈은 부담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뭐 이런저런 뭐 수리하는 것까지도 다 이렇게 하고 그게 말이 되는가? 저는 그런 생각 들어가지고요. 국민 정서와 180도 이제 배치가 되는 거 아닌가? 저렇게 생각합니다. 장윤미 대변인, 그런가 하면 이해운 후보자의 남편 이야기입니다. 뭐 부부는 경제 공동체라고 봤을 때 같이 재산을 불려나간 건데 2000년이니까 한 26년 전이 오래된 일입니다. 인천 영종도에 땅을 샀는데 그때 한 13억 정도를 샀는데 그 이후에 인천국제공항이 개발이 되면서 6년 만에 39억 원으로 3배의 차익을 올렸다.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재산 형성에 도움이 됐을 텐데 이런 것도 혹시 이해운 후보자의 과거의 의원, 국회 경력이 도움이 된 것 아니냐라는 취지로 주진우 의원이 주장을 했어요. 전 야당에서는 의혹 제기 충분히 재산 형성의 과정도 검증의 대상이고 더더군다나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이제 분리해와서 예산을 담당하게 되는 그런 주무 부처의 장관직을 수행해야 되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이런 뭐 의혹 제기하실 수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다만 지금 단계에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걸 부동산 호재를 미리 이걸 사전에 본인이 인지하고서 일부러 땅을 샀는지 거기까지는 드러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후적으로 지가가 상당히 오른 것은 맞습니다만 이게 후보자가 낙마할 정도의 어떤 부동산 투기성까지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청문회 과정에서 또 추가 검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정혁진 변호사님. 그런데 영종도하고 이해운 후보자나 그 남편 김 교수하고 연고가 있습니까? 그 김태호 의원은요 지역구가 어디였냐면 울산이었어요. 예. 그다음에 이해운 후보자 고등학교 어디 나왔습니까? 마산 제1여고 나왔다고요. 그런데 왜 마산도 아니고 울산도 아니고 영종도에 그것도 2,000평이나 그 당시 13억이면요 굉장히 큰 돈 아니었겠습니까? 예. 그러면 뭐 누가 봐도 뻔한데 이게 투기 의혹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럼 국민들을 너무 우습게 보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예. 하여튼 여러 의혹이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고 있는데 이해운 의원은 청문회 때 모든 것을 해명하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